언제 에어팟을 사용하시나요? 일하실 때 아니면 운동하실 때요? 실보풀하기와 먼지로 가득 차 있는 주머니에 넣어두시나요? 에어팟 청소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셔야 할 겁니다. 에어팟을 비롯한 무선 이어폰이 꽤 지저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비즈니스 인사이더즈는 매일 우리가 귀 속에 집어넣는 물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어폰 22개를 샘플로 취한 적이 있죠. 결과에 따르면 그중 2개의 효모균이 자라고 있었으며 하나에는 먼지 박테리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샘플을 더 취했다가는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을 것 아니에요? 박테리아가 자라는 것에다 이어폰에 귀지가 쌓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알리나 헬스 측에 따르면 우리의 귀는 스스로 청소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어폰을 끼면 귀지를 귀 속으로 밀어넣어 귀지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해 감염이나 청력 상실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답은 꽤 분명합니다. 이어폰 청소하세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즈는 마른 칫솔 혹은 면봉에 알코올을 묻힌 뒤 이어폰에 묻은 귀지와 박테리아를 닦아내라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에어팟 충전 케이스도 청소하셔야 할 겁니다. 이 케이스도 아마 이어폰만큼 더러울 것이기 때문이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즈는 또한 면봉, 칫솔, 그리고 천으로 온갖 세균이 자라는 이 케이스를 닦아내라고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귀지로 꽉 찬 이어폰 청소하시나요? 언제까지 얼마나 잘 견디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지저분한 이어폰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지 마세요. 이렇게 더러운 이어폰을 본인의 귀 속에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속이 울렁거립니다. 다른 이들과 이 세균들 공유하지 마세요. 한 모터사이클 탑승자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다 황천길로 떠났습니다. 고가도로에서 추락했기 때문이죠. CGTN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탑승자가 원쉐이 고가도로를 따라 속도를 내며 달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탑승자는 왼쪽 방지턱을 향해 돕니다. 탑승자는 곧 벽과 충돌합니다. 안 된 일이지만 불운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경찰과 긴급 구조대원들이 재빨리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죠. CGTN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모터사이클 사건이 지난 2007년 그리고 2010년 고가도로의 같은 구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상하이에 있는 모든 고가도로에서는 모터사이클을 타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카오살 아디티아라는 이름의 23세 인도 남성이 발리에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데틱닷컴에 따르면 카오살 씨는 친구와 함께 셀카를 찍다 갑자기 파도에 휩쓸려 갔다고 합니다. 덴사파르시 수색 구조팀은 해양 경찰관인 수카르나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케투 씨라는 이름의 이웃주민은 피해자와 그의 친구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는데요. 절벽에서 셀카를 찍고 있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큰 파도에 휩쓸려 갔다고 합니다. 친구는 경미한 부상만을 입고 목숨을 건졌지만 카오살 씨는 바닷속으로 삼켜졌습니다. 목격자는 피해자인 그가 물 위로 나타났다 다시 가라앉은 뒤로는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구조팀은 즉시 그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가 생존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몸무게가 줄어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원의 보도에 따르면 우는 것, 특히 무거운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우는 것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울 때 생기는 감정 호르몬 때문인데요. 이 호르몬으로 코르티졸 호르몬 레벨이 올라갑니다.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울 때 생성되는 호르몬이죠. 생물학자인 윌리엄 프레이시는 스트레스로 울게 되면 몸속에서 다양한 독소를 배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로스 알토스 시력 측정 그룹의 에런 박사의 말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지만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이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울기에 좋은 시간대도 있다고 하는데요. 밤 7시에서 10시라고 합니다. 그러니 참지 마시고 그냥 우세요. 한 남성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종양까지 토해냈다고 합니다. 오리엔탈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 출신의 63세인 한 남성이 술을 마시고 난 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가끔 무언가를 삼킬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 이 남성은 결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이후 그는 구토를 했는데요. 뭔가 미트볼 같은 것이 목구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신체의 일부를 토해낸 것일까 겁을 먹었죠.
그래서 물을 마시고서 그 미트볼 같은 것을 다시 삼켰습니다. 그는 우한병원으로 갔고 의사는 이 미트볼이 알고 보니 이 남성의 식도에서 자라던 종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종양이 너무 많이 자라서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을 정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결국 의사는 25cm 길이의 섬유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섬유종 자체는 인간의 그 어떠한 장기 속에서도 자랄 수 있는 연결 조직 혹은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나와 현재는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의사들이 인간의 약물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뇌이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과 의사들은 최초의 임상실험으로 깊은 뇌신부 자극을 이용하여 메타암페타민 중독을 치료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외과적으로 뇌에 이식을 하는 장치가 이용되는데요. 이 장치는 약물 중독을 중단시키기 위해 뇌의 목표 부위를 자극하게 됩니다. 외과 의사는 환자의 두개골에 구멍 2개를 뚫어 중격 의지핵에 두 전극을 갖다 댑니다. 이 뇌 부분은 중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그 다음으로 환자는 가슴에 이식된 배터리로 이 뇌장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틀 뒤 의사는 뇌신부 자극 장치를 켜고 이 전극을 활성화시킵니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이 수술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발작, 감염 혹은 뇌출혈로 인한 잠재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비판을 하는 자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험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사람이 애초에 중독되는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요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통신은 또한 중국과 같은 장소에서 환자들의 동의를 받는 문제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통신은 미국에 기반을 둔 이와 유사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실험 시도들이 중단되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 디자인 및 초기 결과가 그 위험을 정당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